안녕하세요. 뽀양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제는 예전에 한동안 이제 이슈가 됐던 원숭이 두창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름이 이제 바뀌었어요. 네. 네. 엠폭스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름을 바꾼 일단 이유가 뭐 있나요? 일단 바꿨는데 우리 원숭이 두창하다가 엠폭스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와장창 바뀐 거죠. 그런데 영어로는 뭐냐면 원숭이가 뭐예요? 몽키잖아요. 네. 몽키 폭스였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몽키 폭스 하다가 엠폭스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원숭이 두창 원두 이래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줄임말이네 얘네들도. 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몽키 폭스 하다가 엠폭스 하면은 떠올릴 것 같은데 우리는 원숭이 두창하다가 갑자기 엠폭스 하니까 완전히 네.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그래도 이제 좀 바꾸려는 데는 좀 이유가 있어요. 원숭이 두창하면 일단 원숭이만 조심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3년에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 엠폭스는 네. 원숭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바이러스는 원숭이 바이러스긴 하지만 네, 시작은 원숭이랑 그랬지만.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원숭이 혹은 원숭이와 접촉한 무슨 쥐 뭐 이런 것들 매개동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름이 네. 원숭이를 피하면 되겠지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봐 이름을 바꿨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더 다행이죠. 원숭이 두창에서 엠폭스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 아예 뭐 원숭이에 대한 심지어 이미지가 저도 엠폭스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한동안 이제 원숭이 두창 보도는 안 했잖아요. 갑자기 국내 엠폭스 환자 6번째 환자 발생이라고 해서 갑자기 뭐지? 엠폭스가 뭐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모르는 바이러스인가 네. 이랬어요 순간. 아니 그게 국내 제가 모르는 바이러스면 첫 환자라고 나와야 되는데 6번째 환자라니 뭐야 하면서 내가 어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벌써부터 작동하는 것인가 막 들었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이걸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엠폭스는 2022년 이후와 2022년 이전으로 딱 나뉩니다. 2022년 이전에는 아프리카 대륙이나 아프리카 주변 국가에서만 한 해에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씩 정도만 발병을 했습니다. 네. 적게 발병을 했죠. 네. 그런데 치명률이 높았어요. 10%. 10명 중 1명꼴로 사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 지난해에는 131개 국가로 확 퍼졌습니다. 전 세계로. 비아프리카 지역으로 확 퍼졌고 환자 수가 급증했어요. 네. 지난해 한 8만 명 넘게 감염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걸로 사망하는 환자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퍼지긴 퍼지는데 사망하는 환자가 없다. 네, 양상이 좀 달라졌네요. 네, 그리고 2022년 이전에는 감염된 사람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본인이 직접 다녔거나 아프리카에서 온 동물과 접촉했거나. 그런데 2022년 이후에는 네. 아프리카가 감염병 이력에서 빠져 있습니다. 뭐지? 난 아프리카를 갔다 온 적도 없어.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을 만난 적도 없거니와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동물들이 내 주변에는 없어 하는 사람이 감염됐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2022년에는 이런 연구가 막 벌어진 거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몰랐는데 올해에 돼서야 조금씩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컨펌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어요. 바이러스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 네. 처음에 뭐 델타 바이러스에 뭐 오미크론에 계속 뭐 변이를 스텔스에 했죠. 뭐 네. XBB 뭐 수도 없이 맨날 변이야. 네. 맨날 변이야. 네. 그래서 저도 그 변이할 때마다 우리 너무 불안해했잖아요. 그리고 전 네. 변이가 나오면 계속 공부해야 리포트를 공부하고 리포트를 해야 돼가지고 정말 변이 때문에 환장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듯이 이것도 바이러스라서 변한 건데
이 폭스 바이러스의 특성상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왕성하고 빠르게 변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변한다. 그게 변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전 거를 개통 1이라고 해요. 개통 1형 오리지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엠폭스 바이러스를 그 이후 거를 개통 2A, 개통 2B예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가장 많은 거는 2B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2B요. NIH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쥐를 통해서 1과 2A와 2B가 치명률이 얼마나 다른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이 제일 높고요. 네. 2B가 그 다음이었고요. 아니 2A가 그 다음이었고요. 2B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 순서대로 낮아졌어요. 네. 그런데 1과 가운데인 2A의 차이가 100배 넘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1보다 100배 넘게 차이 나는 것보다 더 낮으니까 치명률은 잘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치명률이 3에서 6%라고 나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신도 그렇고 치명률이 3에서 6%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세계보건기구의 3에서 6%는 1과 2A와 2B를 통합한 그런 치명률이에요. 지금 2B와 2A는 0.1%로 보고 있고요. 2B는 퓨어하게 보면 0.1%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엠폭스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뭐 생명을 위협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겠죠. 다만 그럼에도 이 2A와 2B도 증세를 심하게 하거나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 있어요. 봤더니 어떤 사람이냐면 고위험군. 네, 고위험군이죠. 면역 저하자. 면역 저하자는 모든 감염병이 다 그렇죠. 감기에 걸려도 위험하니까. 그리고 1세 이하의 영아였어요. 1세 이하의 영아는 이거 엠폭스 걸리면 막 위중해요. 네. 그리고 임신부 수유를 하고 있는 여성. 이렇게는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만성 습진이라고 해서 그 습진을 진단받은 사람 그냥 일시적으로 막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만성으로 습진을 항상 시달리는 분들은 또 이 엠폭스 2A, 2B의 또 고위험군이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네. 우리나라가 지금 막 이렇게 아프리카 원숭이 두창 뭐 엠폭스 이렇게 막 했지만 환자 수는 많지 않아요. 9명입니다. 토탈 지금까지 9명이에요. 네. 9명이면 뭐 코로나19에 비하면 뭐 이걸 뭐 괜히 우리가 보도해야 되느냐?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질병관리청이 오늘 엠폭스의 위기 경보 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에서 네. 주의로 올렸습니다. 상향했어요 오늘. 무슨 이유 때문에 올린 걸까요? 우리가 지금 9명인데 네. 6번째 환자부터는 감염 경로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자까지는 네.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외국에서의 어떤 이벤트가 어떤 행위가 감염 경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6번째부터는 추적이 안 돼요. 추적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 엠폭스 환자는 감염력 있을 때까지 우리나라 국가가 다 관리합니다. 다 관리했어요. 그런데도 새 나갈 생긴 일이 거잖아요. 없는 건데도. 네. 그런데도 지금 새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국가의 통제 내에서 벗어난 겁니다. 6, 7, 8, 9번째 환자는 물론 이게 대단히 공포스러운 상황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때는 정부가 잘하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차단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네. 대국민 협조가 필요하니까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올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뜨거운 그 이슈가 도대체 어떻게 감염되느냐, 그래서 누가 감염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 지금 보도 오늘도 제가 오늘 이거 8시 뉴스를 해야 되는데 네네.
너무 고민스러워요 이게. 다루기가 좀 애매한가요? 아니 저는 그래서 질병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 젠더 이슈를 질병에 있어서는 저는 안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냐면 젠더 이슈도 너무 정치화되어 있다고 봐요. 우리는 뭐 그냥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그렇게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좁아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현재 젠더 차별이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분들의 직장이나 취업이나 이런 교육이나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불리해진다면 그것은 계속 얘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천년 만년 동안이라도. 네. 그런데 질병을 어떻게 걸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젠더 이슈가 들어가면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감염되는지를 설명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사실 지난해에는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 제가 좀 소극적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서울대 감염내과 저를 항상 멘토를 해주시는 오명동 교수님께 전화를 저한테 주시더니 네. 그래도 그렇다면 동찬아 네 보도를 보면 어떻게 감염되는지를 모르겠어. 그게 맞아? 네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감염되는지를 모르는 게 맞는 거니? 틀리죠. 그러면 그건 틀린 거죠. 조동찬이 보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번 제가 오늘 8시 뉴스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뽀얀거탑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하려고요. 네. 자, 감염은 이 원숭이 그러니까 엠폭스 바이러스는 네. 우리 체액에 어디든 있습니다. 침방울, 피, 그다음에 정액 그리고 어떤 분비물 이런 것에 있는데 호흡기 있잖아요. 코로나19처럼 침방울 튀겨가지고 감염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어요. 침방울에는 별로 없어요. 정액, 정상적인 성행위를 해서도 감염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에이즈 바이러스도 정상적인 성행위로 콘돔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감염될 확률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건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요즘의 확률을 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잠깐만 이건 좀 확인할게요. 네. 네. 그리고 네. 약을 먹어서 바이러스가 활동이 멈춘 사람은 감염 위험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을 밀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잘못 알려진 게 있는데 아무튼 네. 뭐 그래도 에이즈 바이러스의 가장 주된 감염은 혈액이나 정액 이런 액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 엠폭스는 정액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지? 피부 접촉입니다. 피부 접촉이 피부에서 나오는 유력해요. 네. 피부에 이제 이 엠폭스에 걸리면 초기 증상이 이 뭐 약간 열감이 있고 감기 들린 것 같고 막 이렇긴 한데 이 피부에 물집이 생깁니다. 얼굴에도 생기고 손가락에도 생기고 등에도 생기고 사타구니에도 생깁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물집이 생긴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염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네. 물집이 생긴 이후에 타인에게 감염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원인이 물집인데 그건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피부 밑에서 증식을 하거든요. 증식을 하니까 증식한 가운데 물집에서 가장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 정액, 그다음에 침 이런 데는 별로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이거죠. 네. 그런데 이 물집이 닿을 때 내가 걸리는 건데 팔이나 등 이런 데는 피부가 두꺼워요. 그런 데를 닿으면 내 몸에 상처가 있지 않은 한 내가 감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꺼우니까 방어 능력이 네.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사타구니 부위 이런 부위는 피부가 얇잖아요. 네. 그리고 행여 목 그다음에 우리 구강의 피부 얇잖아요. 이런
얇은 부위에 어떤 그런 게 생겼고 그런 것에 내가 이 접촉이 되면 그래서 감염되기 쉬운 거예요. 네. 뉴욕시가 네. 2022년에 그 엠폭스 환자를 집계했는데요. 15,000명 정도를 조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뉴욕시만 해도 15,000명이니까 미국은 상당히 많았던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9명에서 주의 단계로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남성 여성 비율을 보면 남성이 73%로 많았어요. 여성도 그리고, 있고요. 예, 여성도 남성이 73%니까 나머지 27 물론 여기 이제 미국은 여성도 분류하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맨, 트랜스젠더 우먼 이렇게 분류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하고 남성 여성 어쨌든 최종 법적 성향이 어떻게 됐냐를 봤을 때 남성이 73%, 여성이 27%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소수자라고 하죠. LGBTQ라고 하는 성소수자의 비율이 63%, 4%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약한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약한 피부가 닿을 만한 네. 그런 행위에서 전파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네. 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쨌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LGBT의 이런 성 접촉, 그러니까 여기서 정액이 문제가 안 되니까 성 접촉이라고 하기는 좀 모르지만 피부 접촉이겠죠. 네. 그렇죠? 그 피부 접촉이 문제가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의 감염을 차단하는 건 핵심은 피부 접촉을 차단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성소수자들을 이게 가해자라고 보기보다는 피해자죠. 그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이런 성 접촉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만 감염되는 거니까요. 네. 이분들의 성 접촉이 우리와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으니까 네.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잘못하게 없는데도 감염되는 거니까 피해자로 보는 게 있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맞는 예? 것 같은데요. 피해자인 네. 거죠. 이 바이러스의 피해자인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피해자인데 피해를 덜 받게 하려면 이런 포인트에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래서 어떡하냐면 네. 내가 제일 주의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복기가 한 13일 정도 돼서 5일에서 13일. 네. 근데 이때는 감염 안 시켜요. 물집이 안 생기는 한. 근데 내 몸에 갑자기 물집이 생겼다 안 보이던. 그러면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안전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가 아니네. 네. 그러면 그냥 평소대로 괜찮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진단을 받으면 이제 국가가 관리하겠지만 조금 자제하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특히 가정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위험군 1세 이하 어린이 그다음 면역 저하자 그리고 임신부 수유부 그리고 만성 습진을 진단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과의 피부 접촉을 줄이는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예전에 처음 원숭이 도창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성소수자 얘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애둘러서 이렇게 피해갈 느낌도 있었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또 자세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걸 잘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오늘도 좀 자신이 없던 부분이 그런 분들 지금도 소수라고 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LGBT가 제일 LGBTQ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LGBTQ의 뜻을 제가 했는데 LGBTQ의 뜻을 우리나라로 줄임말인가요? 성소수자 그러니까 L이 그 레즈비언 할 때 L이고 G가 게이고 B가 바이섹슈얼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의 기사에서는 성소수자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제가 그래서 제가 LGBTQ를 제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자신 없었지만 정말로 이게 소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는데 마땅히 제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어떤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번역돼 있나를 봤을 때 그래서 성소수자라는 말씀을 썼고요. 약간 제3의 성. 네. 그리고 성소수자가 지금은 뭐 네. 그냥 다른 거잖아요. 저희 뉴스 네. 거기에도 출연하셨던데요. 그 풍자라는 트랜스젠더도 주영진 브리핑에도 출연해서 네. 인터뷰하고 했던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다름으로 보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본인의 일상 정상적인 일상 생활에서 감염되니까 그 부분을 조심하자라는 게 뭐 포인트겠죠. 네. 일단은 뭐 엠폭스라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치명적이거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약간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뭐 이렇게 무서워할 정도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네. 거고요. 네. 네. 감염 경로도 이 정도면 정확히 좀 인지를 하실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난해 7월에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 7월이면 언제입니까? 거의 이제 4월이니까 거의 한 9개월 정도 됐는데도 네. 환자가 9명이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있죠. 네. 사실 우리가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확산세가 막 이렇게 심하게 막 뚜렷하게 네.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니네요, 네. 그죠? 네. 네. 하지만 제가 오늘 리포트를 하는 이유는 네. 이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검색 2위 안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그 관심을 조금 진화시켜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물론 어떤 질병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건 중요한데. 예. 이 부분은 엠폭스는 조금 우리의 관심이 약간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이 성소수자에 대한 이슈가 이게 포함된 내용이 있을까 하고 관심을 두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네, 뭐 그래도 이제 일단 뭐 엠폭스 뭐 병이다 그래도 격상했다 이러니까 조금 관심은 들 수는 있다고 지금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이거 어쨌든 이 성적인 어떤 그런 그것이라기보다는 피부니까 네. 실은 어찌 보면 피부병인 거죠. 네. 네, 피부병. 네. 전파 경로가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체액, 혈액, 정액으로 감염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다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감염되는데 그 감염되는 비율이 이 피부 접촉보다 현저히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예방법은 피부 접촉을 막는 것이다. 네. 있는 것이죠. 네.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또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